네,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 칼에 정리하는 시간, 한칼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이 안 남았습니다. 99일 남았어요. 일단 뭐 재보궐선거 치르는 곳이 꽤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두 분 혹시 관심 가는 곳이 있습니까? 대구 지역에서 나올 것인가? 음. 부산 북구 거기가 이번에 재보궐선거 지역에 포함될 것인가? 예. 그게 저는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조국, 한동훈 이런 분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비어지면. 예. 그 두 분들이 만약 거기서 배지 달아서 들어온다면요.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 진보 진영의 세력 개편이 일어나고 향후 2030년 대선 때까지도 상당히 주요한 변수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정치적인 의미, 함의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두 군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 조국 부산. 대표는 부산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면은 뭐 한동훈 대표 부산 나갈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은 그 예전에 하일성 작고 하신 하일성 예, 그 야구 해설위원이 자주 하던 말이 있어요. 음. 아, 야구 몰라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 정치 몰라요. 선거도 예. 몰라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일반적인 시각이긴 한데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얘기했던 거 다 틀어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조국 혁신당 대표는 3월 말에 지금 자기 출마지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부산에 안 나갈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왜냐면 그때까지 결정이 될 것인가. 지금 확정된 곳에 나갈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국민의힘 분위기는 당권판은 한동훈을 막아라 거의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한동훈이 나오려고 하면은 거기를 아예 보궐선거를 안 만들든지 뭐 이러든지 아니면은 아예 맞춤형 자객을 보내든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부산시장에 박형준 시장이 유력한 후보지만은 예. 지금 또 하나의 다크호스가 지금 나타났어요. 아, 국민의힘 후보 중에 예, 국민의힘 당내 경선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 예, 지금 이제 출마를 해운대. 하겠다라고 합니다. 물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은 박형준 시장이 워낙 요즘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오니까 70년대생끼리 만약에 전재수 의원이 나오면 이렇게 맞붙는 70년대생들끼리 71년과 75년 예. 이렇게 맞붙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해운대가 비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지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회의원은 30일 전에 사퇴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 5월 4일까지 사퇴를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가 올해 열리려면은 4월 30일까지 사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5월 1일 날 사퇴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내년에 보궐선거가 생겨요.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음. 부산 해운대가 지역구인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갑인가요? 주진우 의원이 5월 2일 날 예. 사퇴를 해버리면 이 지역구는 안 빈다 이거죠. 안 비는 거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건 한동훈 방지용으로. 한동훈 그 이제 가봐야 아는 거지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지금 별 시나리오가 다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예 보궐선거가 제대로 안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민주당 내에선 조국 대표는 호남 그러니까 군산, 김제부안 갑 이쪽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물론 조 대표 입에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하겠죠. 배지 다는 것이 중요하냐. 예. 그리고 민주당이 좀 배려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곳이냐. 그러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배지 한 번 더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2030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예. 그럼 나는 나의 지적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어. 그래서 북갑 같은 경우에 나와서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면 나는 거기를 한번 나의 지역적인 기반으로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평택이나 군산이나 이렇게 좀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지역에 나가서 배지 달아서 안정적으로 좀 본회의장 안에 앉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거는 본인의 정무적인 판단이 중요해 보여요. 부산 북구 가면 이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네. 일단 부산시장에 출마하게 되면 이 지역구가 빌 것이어서 그렇죠. 조국 대표가 나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장동혁, 조국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의 그
그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가 배지 한번 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2030년 나 대선 출마할 건데 내가 스케줄과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딱 판에다 그려놓고 정무적인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배지 달 수도 있고 못 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인데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몰라요. 무슨 변수가 생길지. 그리고 이게 좀 합리적으로 굴러가면 대략 노선을 아니 그러니까 진행 경과를 봐서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지만 아,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좀 많아서 이 공식이 예측하는데. 아니라서 그래. 수학 공식이 아니야 이거는. 예. 공식에 넣어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음. 이거는 변수가 한 200가지가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대구시장의 국민의힘 후보가 예. 만약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된다. 그러면은 보궐선거가 안 나와요. 뭐 이제 가능성은 다 열려 있으니까 제가 누구 특정 후보를 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 지금 뭐 그 소위 말해서 강성당원들의 또 지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 또 하나는 대구 경북도지사를 통합으로 선출하게 되면 음. 대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후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천에서 이제 보궐선거에서 자리가 대구에서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봐야 된다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러면 다음 관심 가는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양을이에요. 개항이요? 네, 계양을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복당 신청을 했고 그러면서 계양을에 어제 김민석 총리가 K 국정설명회라는 거를 가졌는데 계양 문화회관에서 가졌다 그래요. 근데 여기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계양을에 관심이 있다고 같고 송영길 전 대표는 안 가온 것 같은데 일단 내 지역구 달라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음.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송 대표는 나는 개항에 출마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김남준 대변인은 나는 3월 2일 날 출판기념회 개항에서 할 거야. 나 개항 출마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정리하고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송 대표가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 그분도 어쨌든 당대표하고 대선 꿈이 있는 분이고 당대표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당대표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8월 달에 혼자 독자적인 힘을 갖고 출마하기는 어렵다고. 친명 세력을 등에 업어야 되는데 만약 대통령의 생각과 청와대의 뜻과 의지가 개항은 김남준. 왜냐? 내가 거기 지역구였잖아. 나 대통령 내 지역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나에게 좀 지분을 줘. 당신은 예를 들면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가니까 연수 쪽에 출마해. 예. 이렇게 강하게 푸시를 하면 그거를 고집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송 대표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좀 스스로 처신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있어요. 그럼 장성철 소장님이 보기에는 계양을은 김남준 네. 그리고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나가면 그 지역구 인천 연수갑인가요? 네. 거기가 비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그쪽으로 간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의 예측은 어떻습니까?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그 2심에서 무죄 나기 전에 이제 소나무당 시절이죠. 이때부터 야 인천 계양을 그거 내 거야. 나 이번에 무조건 출마해. 이런 얘기를 주변에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어요. 기자, 언론한테나 정치인들한테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계양을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사실상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국회에 진입하게 된 거는 거기를 송영길 대표가 계양을을 열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예. 본인도 서울시장인데 출마도 하기는 했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적 거래 아니면은 당대표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좀 희생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뭐 예를 들면 김준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송영길 의원한테 의원직을 돌려주는 게 정치적 도리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지금 친명들의 소위 말해서 중진급 좀 뭐 선수가 높은 분들이 상당수가 밖에 나가 있잖아요. 예. 밖에 나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행정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친명 좌장이라 불렸던 뭐 정성원 정성호 법무부 의원이라든지 장관. 그리고 뭐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친명들 중에서 좀 중량감 있는 인사가 이렇게 정청래 대표와 좀 각을 세우는
좌장 역할을 하는 뭐 이런 거를 송영길 대표가 지금 자처하고 있거든요. 예. 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공천을 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물론 당내 압박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생각보다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김남준 대변인이 대통령의 입이다. 그것도 맞죠. 근데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뛰겠다라는 오선 출신 의원이 있는데 그러면 예. 바로 누구한테 더 힘이 실어질 것인가. 지금 당내 분위기는 딱 기울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한쪽으로. 예. 그 제가 간과한 부분인데 김준일 대표님이 정청래 당대표의 변수를 얘기하셨는데 정청래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님의 공천에 대한 권한을 무시한 건 아니고 분위기를 정하는 차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송영길 대표가 계양을 고집하는 거는 좀 옵션 계약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이제 카드를 세게 내밀고 예, 어떤 선수가 있어요. 트레이드 됐어요. 근데 연봉이 작아. 그런데 아유 당신은 마이너 리그로는 안 가고 그냥 한 50게임만 일단 기본적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경기를 뛰게 되면 우리가 옵션으로 한 게임당 51게임부터는 그냥 한 번에 1억씩 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형식으로 좀 협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좋아 나 계양을 포기하면 연수는 나 공천 주고 그다음에 8월달 당대표 선거 때 나 당대표 나갈라 하니까 그러면 그때 나 밀어줘. 이런 거를 좀 정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일단 뭐 한때 대선 주자의 보좌관이기도 했고 당대표 부비서실장이기도 했고 보수의 전략가로 불리는 아니에요. 저 전략가 아니에요. 보수의 권모술수. 아니에요. 이거는 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송영길 대표의 최측근이다. 네. 어떤 전략을 추천하겠습니까? 배지 한번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 대표가 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지 뭐 특별히 개항을 그렇게 뭐 고집할 필요가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친명에게 빚을 남기는 전략. 그렇죠. 아, 왜냐하면 내가 지금 희생할게. 청와대는 빚 갚았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 왜냐하면은 대법원에 상고를 안 해버렸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이 상고를 안 한 거. 예. 이거는 그 청와대에서 뭐 상고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검찰이 자기들이 하는데. 그렇게 꾸밀 수 있잖아. 저기 검찰 이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당신이 빚 갚아야지.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계양 주고 그러면 저기 당대표 이 또 빚지게 만드는 게 또 정치의 하나의 여러 가지 전략이에요. 저는 생각이 좀 네, 다른데 이제 송영길 대표의 전 대표의 최측근이다. 예. 일단 개항을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대선 주자 혹은 대통령의 지역구가 돼버렸어요. 아,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대통령이 바로 직전의 지역구였고, 그러니까 여기를 물려받는 게 일종의 왕좌를 물려받는 느낌, 차기를 위해서 물려받는 느낌이 있어서 여기 포기하기 쉽지가 않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서 계속 정치를 해왔는데 이게 김남준 대변인이 뭐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더 측근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더 지금 열심히 뛰겠다고 하는데 여기를 양보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약간 그 지역의 색깔을 봐도 연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도시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더 젊은 사람이 김남준 대변인 같은 사람이 가서 뛰는 게 약간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송영길 대표는 여기는 약간 그 전체 그 인천에서도 좀 평균 연령이 높은 쪽이에요. 개항을이. 약간 오히려 색깔은 송영길한테 더 맞는다라는 거고. 제가 어제 전해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제 뉴스쇼 입장은 아니고 네. 왜냐면 송영길 대표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뭐 이거는 김준일 평론가님의 예. 연수보다는 개항을이 어울린다고 하시면 이건 안 돼요. 예. 예. 저는 뭐 제가 그렇게 본 거고. 신도시가 본 거고. 그렇다는 거고. 예, 농담입니다. 그 예. 전에 들은 바로는 송영길 대표랑 김남주 전 대변인이랑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예. 근데 송영길 대표가 조금 따끔하게 꾸짖었다. 이런 전언이 들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대통령을 보좌를 해야지. 지금 5개월 만에 지금 대변인을 뭐 이렇게 대통령을 외롭게 두고 나오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약간 예. 아직까지는 견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좀 여권의 핵심 관계자에게 분위기를 좀 물어봤는데 좀 송영길 대표가 전방위로 자기 개항을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좀 연수 쪽으로 정리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얘기를 좀 하네요.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의 예측은 사실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전방위로 나서는 것이 아니 본인 개항을 내가 나가고 이렇게 싶어한데 간절해라는 거를 비춰주는 아니 진짜로 가고 거고. 싶어한데 거기 예. 출마하고 싶어 하는데 예. 좀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의 반응이 좀
좀 이번에도 좀 이렇게 반응이 좀 미진해가지고 예. 결국에는 설득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음.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얘기해 볼게요. 송영길 대표 얘기를 잠깐 더 하게 되는데 8월 전당대회에 나올까요? 일단 뭐 보궐에 혹시 나와서 된다 음. 또는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 저는 최종적으로 만약 경쟁 후보에 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음. 무조건 출마한다고 할 거예요. 음.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 예, 전당대회 출마를 일단 하고 그 이후에 뭐 단일화라든지 합종연행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어쨌든 바깥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사법 리스크도 있었는데 그거를 한 번에 해소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당대표가 돼가지고 주류에 서고 그 이후에 정치 행보를 하는 거라서 안 나올 이유가 없죠.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정치의 뭐 지금까지 수식이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엔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본인 의지도 좀 있는 것 같고 분위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곧 그 차기 당대표 선거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송영길 전 대표가 김민석 총리보다 약간 뒤지거나 김민석 총리보다 좀 앞서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 친명 쪽에서는 송영길이 낫겠네. 송영길 내보내자. 훨씬 더 그림력도 있고 황소처럼 뭐 밀어붙이는 거가 있으니까 우리랑 호흡 잘 맞을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도 김준일 대표님 말씀처럼 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높다. 근데 개항을 고집해가지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프레임으로 얘기한다면 네. 친명이라고 보십니까? 친청이라고 보십니까? 친명이죠. 친명으로 네, 당연히 네, 분류가 되고. 그럼요. 아 그러면 김민석 총리와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친명 내에서. 크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음. 봐야 되는데 끝까지 삼자 구도로 갈지는 의문이에요. 만약에 이제 지금 이름이 나온 정청래 대표가 다시 재선에 출마를 하고 김민석 총리도 나온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예. 저는 결국은 양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교통 정리가 중간에 한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의 뜻이 있는 후보다. 친명들이 밀고 있다. 이러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경쟁력이 높아야 되는데 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막 힘겹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데 좀 버거운 거 아니야?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없어 이런 전망들이 많았잖아요. 음. 근데 송영길 대표와 관련해서 만약 여론조사가 더 높게 나오게 된다면 그 고민이 없어지는 거지. 예. 김민석 총리는 내년까지 뭐 총리직하고 내년에 또 총리 가고 싶어 하는 분이 총리하고 이렇게 여권의 대선 후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룸이 커져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경쟁력이 좀 입증이 된다고 하면 또 개항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8월달 전당대 당대표 친명 그룹으로 대표 주자로 송영길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른바 전망해 친명 쪽 대선 주자라고 하면 지금 얘기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네. 뭐 이 정도인데 송영길 대표는 당 대표를 맡으면서 그게 하나 더 카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강득구 최고위원이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글 쓴 거 있었잖아요. 빛의 속도로 삭제한. 네, 홍익표 정무수사 건 나눴던 얘기. 예, 그게 지방선거 끝나고 통합 전당대회를 치른다. 그리고 그게 총리님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예. 미묘하게 김민석 총리한테 타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총리가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뜻이 다르고 그리고 통합 전당대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본인이 이제 강덕구 의원이 내가 이거는 잘못 올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라면은 통합 전당대회가 뜻이야?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는 아닌 거야? 약간 이런 기류들이 민주당에서 수군수군되는 게 있어요 지금 약간. 사실 당시 김민석 총리는 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절차 문제를 들어서 반대하는 모양새로 비춰졌기 때문에 대통령 생각과 다르네라고 이제 강덕구 최고위원이 얘기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통합을 반대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전당대회 그 지방선거 이후로는 통합을 하는 것과 이런 차이들이 조금 보인 거 아니냐. 어찌됐든 지금 약간의 물음표가 켜져 있는 있다.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지금 원내로 들어오려고 하고 지금 차기에 나오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사람 말을 듣고 보면 지금 제일 송영길 전 대표 문제로 긴장할 수 있는 분은 뭐 김민석 총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근데 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이건 한둘 중 하나만 해요. 헷갈리잖아요. 네. 동감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걸로 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입틀막이야. 이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랑 똑같아. 얘기를 못하게 진행자가 이게 뭐예요? 아니 A로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럼 제가 아이 헷갈리잖아요. 저희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아, 있다라는 예, 예. 거를 예. 청취자나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려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이제 앵커 하실 분한테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아 무슨 앵커를 해 제가. 예. 그러면 공소 취소 모임 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공소 취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이거를 공소 취소하고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자. 공소 취소란 말이 이 모임 명칭에 들어갔습니다. 105명이 들어간 채로 출범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105명이면 거의 5분의 3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개파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사실은 그냥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런 느낌이고, 저는 이제 이름부터 사실 공취모 하는데 이게 좀 너무 노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있었던 뭐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 초반에 만들었던 그 개파 모임이 아니다, 이거 공부 모임이다라고 예. 누누이 강조했던 그 친윤 뭐 모임은 민들레 뭐 이런 거였거든요. 민심 한번 들어볼래? 뭐 이렇게 포장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 공소 취소를 우리가 하겠다. 공소 만약에 조작 기소가 있었으면은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검을 하면 됩니다. 일단 다수당이잖아요. 국정조사는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시점에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이 얘기를 했던 게 아마 제 의견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타이밍에 공소 취소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작 기소를 당해서 당연할 수도 있지만은 보수나 중도에서 보기에는 권력사 보니까 팔 비틀어 가지고 지금 검찰 압박해 가지고 지금 공소 취소까지 하려고 그래? 이렇게 지금 선거 앞두고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예. 대로 사실은 조작 기소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물론 선입견이나 과잉이 있었다는 얘기는 정황도 의심도 있지만, 조작이 있었다면 이거는 검찰에서 감찰을 하거나 또는 특검을 할 일이지 이거를 국정조사로 밝히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국정조사 특검할 필요가 없어요. 박성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아니면 내외부 감찰을 통해서 이 상황 밝히면 돼요. 예. 자료 다 내놔 그러는데 자료를 안 내놓을 검사들이 어디 있어요. 음. 근데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내부 감찰에서 특별한 조작 수사, 기소와 관련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거는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민주당이나 뭐 친명 그룹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정영학 씨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정의학 녹취록에서 네. 이제 뭐 윗 어르신이라고 한 걸 위례 신도시로 잘못 적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적었다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김성태가요? 그분 뭐 대북 선거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무슨 예. 술 가지고 회유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이렇게 공소취소 모임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올해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법적인 리스크를 공소취소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요. 청와대 의지가 들어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소취소라는 거는 대통령 공소취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언론에서 보도 많이 되고. 대통령께 부담이 된다면 대통령께서는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야 이거 자꾸 오해받으니까 나 자꾸 이렇게 껴넣지 말아라. 이 모임 이름 바꾸든지 아니면 해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3주가 됐는데도 그냥 방치해놓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건 청와대의 뜻과 의지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방선거 끝나고 당대표 선거 끝난 8월달 그리고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전에 예.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 결단을 통해서 뭐 정리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이제 좀 정치적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결단 이런 공소 취소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거를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정치적인 책임을 이제 지겠다라고 하겠죠. 근데 선거에 관련된 책임은 대략 이제 한 9월 달로 시점 예상해 보면 2028년 4월이니까 총선이 있으니까 다음 총선. 한 1년 6개월 정도는 시간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관련된 부정적인 것들을 해결할 절호의 타임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저는 선거하는 대통령이 바라는 사람인데 저런 식으로 사법 체계와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청와대에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소 취소를 하면 장성철 선생님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국감전에 검찰은 공소 취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 또는 비난 여론이 들끓으면 정성호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음. 누군가 정치적인 책임을 짐으로써 상황을 좀 정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소취소라는 단어가 처음에 막 등장을 하면은 엄청 충격일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예. 근데 지금부터 쫙 빌드업을 해놓으면 공소취소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서동요처럼 노래를 부르다가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서동요 정확하게 전락이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예. 보기에는 이건 다 국민의힘 때문이에요. 이거 다 국민의힘 예. 예. 만물설입니까? 그럼요. 장동영 만물설. 장동혁 대표 때문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된 야당이었으면은 예. 지금 이게 지금 약간 리스크가 있잖아요. 음. 공소 취소 모임이란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하기 힘들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데 전혀 어떤 경쟁 상대나 부담이 되지 않는 상대이기 때문에 좀 민주당이 너무 세게 나간다라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군요. 신경도 안 쓰죠. 야당의 반발 네. 정도는. 예. 긴장감이 1도 없어요. 민주당 의원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긴장감이 1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저도 공소 취소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부동산 안정화 위한 의원들의 모임 이런 게 민생에 더 시급한 게 아닌가. 105명, 65% 들어가 있는 의원들이 지금 최대 모임이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공소 취소를 주장한다는 게 좀 그래요.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좀 망가뜨리려는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김건희 씨 보호하려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많잖아요. 예. 권력은 사적으로 남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들어간 105명보다 안 들어간 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인터뷰 좀 해주세요. 김영진 의원 안 안 들어갔더라고요. 들어갔죠. 예, 김영진 의원도 안 들어갔고 뭐 옛날에 친문이라고 불렸던 의원 중에 윤건영 의원은 들어가고 고민정 의원은 또 안 들어갔더라고요.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 뭐 이런 분들 제가 어제 기준으로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갔다 빠진 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런 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 또 혼나게 하려고 왜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나중에 이따가 저희가 대구쇼에서도 유튜브랑 대구쇼에서도 다시 한번 이 문제 다루고 그때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네. 좀 더 다루긴 할 텐데 리스트업을 해서 한번 그때 이름을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떤 예. 반응들이 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이 여기까지 듣고 본방송 이후에 대구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